자, 친구들 지난 시간 수업 잘 들었나요? 지난 시간에 건강과 영양, 영양소에 대해서 학습하고 오늘은 영양소의 종류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온라인 계약 수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영상으로 수업 듣는 거 좀 지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필기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업하다 보면 코로나 끝나면 우리 재밌는 시간 많이 가지도록 해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밥.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치킨도 있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초콜릿 이런 것들에는 다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 이런 것들 배웠다 했죠. 영양소의 종류와 하는 일, 식품 구성 자전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음식들이 다 이 구성 자전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세한 건 아마 내년에도 한 번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영양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 음식에는 빵, 곡물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는 어떤 영양소가 많을까요? 또 이 음식에는 어떤 영양소가 많을까요? 자, 오늘 배울 주제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영양소란 우리 몸에 유용하게 쓰이는 식품 속의 성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영양이란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어 여러 가지로 이용되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러면 자, 우유에 영양이 많다, 우유에 영양소가 많다, 덜 어색하고 더 적절한 문장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2번 문항이 좀 더 적절하겠죠. 왜냐하면 영양은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어색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실생활 문제입니다. 요즘 따라 몸이 많이 편찮으신 어머니께서 지난주 건강검진을 다녀오셨다. 자, 다녀오셨는데 그 결과제가 집으로 왔는데 그걸 본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결과에는 고지혈증, 지방간, 비타민 A와 D의 결핍, 혈액중, 포도당 수치 재검사 필요 이런 음식들이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엄마한테 도움이 되고 싶기는 한데 이 내용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영양소가 하는 일입니다. 자, 영양소는 총 3개의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에너지 공급, 신체 구성, 생리기능 조절입니다. 에너지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하는 데 있는 걸 다 필요한 걸 우리가 기초대사라고 하고요. 움직일 때 활동, 음식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그런 것들도 다 에너지를 써서 움직이게 됩니다. 또 신체 구성, 근육이나 장기, 뼈와 혈액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양소가 있어야 신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 생리기능 조절이란 소화, 호흡, 배설, 생식, 우리가 잠들거나 심장 뛰거나 잠에서 깨거나 임신하거나 성장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리기능 조절이 되고요. 이 기능을 조절하는 데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학습지 19쪽 1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빈칸이 놓여져 있는데요. 선생님이 쓰는 거 그대로 필기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1번 탄수화물, 2번 단백질, 세 번째 지방, 네 번째 무기질, 다섯 번째 비타민, 여섯 번째 물입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선생님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느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게 느리기 때문에 쓰는 거는 잠시 정지해 놓고 쓰면 돼요. 자, 이 영양소 6가지가 아래에 있는 기능 1, 2, 3 기능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소마다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고 이것과 이것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줄로 한번 연결을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 공급을 할 때에 굉장히 많은 비율로 우리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신체 조직 구성에서는 조금 소량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도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은요. 에너지 공급, 신체 조직 구성, 체내 조절 기능까지 3가지를 다 하는 영양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지방은요. 에너지 공급과 신체 조직 구성만, 무기질은 신체 조직 구성과 체내 조절 기능만, 비타민은 체내 조절 기능만 합니다. 물은 신체 조직 구성과 체내 조절 기능을 합니다. 특히 신체의 66% 가까이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체 조직 구성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또 체내 조절 기능에도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 중에서 선생님이 세 가지 다 하는 거 있다고 했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에너지 공급, 신체 조직 구성, 생리 기능 조절까지 세 개 다 하는 영양소구나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배울 영양소는 이 장바구니 안에 빵입니다. 빵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자, 이게 탄수화물의 모습인데요. 산소 원자, 즉 산소 분자가 몇 개 있을까요? 총 6개 있고요. 탄소 몇 개 있는지 세어보세요. 6개 있습니다. 수소도 한번 세어볼까요? 이렇게 많죠?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탄소, 수소, 산소, 우리가 흔히 아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합쳐지면 뭐가 되느냐? 물이 됩니다. H2O라고 물이 되는데 여기에 탄소를 더하면 탄수화물이라는 분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요, 생물체의 에너지 원료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학습지 19쪽에 2번 빈칸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2번은 안 있고 그 학습지 19쪽에 1번 탄수화물의 대사화 기능 두 번째 칸의 내용 채워 넣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g당 얼마의 에너지를 발생시킬까? 즉, 탄수화물 이만큼, 음식을 먹어도 이만큼 중에서 요만큼이 탄수화물일 수 있겠죠. 즉, 요만큼인 탄수화물 1g을 먹으면 4kcal의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잠깐, 그러면 칼로리 말은 많이 하는데 칼로리는 무엇일까요? 킬로칼로리란 열량을 뜻합니다. 열량이라는 것은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뜻하는데요. 이 음식 속의 에너지 어떻게 발견하게 됐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실험하면 알 수 있어요. 물 속에 이 식료통을 넣고요. 여기 안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요. 음식물을 넣고 점화선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면 얘가 타겠죠? 타면서 얘 주변에 있는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 올라간 온도의 에너지를 우리가 칼로리라고 해요. 1칼로리란 즉 1g의 물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고요. 뭐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즉, 음식에 불을 태우면, 불을 지르면 얘가 막 타는데 이때 얼마나 많이 타고 오래 타느냐가 칼로리가 되는구나. 즉, 오래 탈수록 칼로리가 많다, 열량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음식물들은 1g, 1칼로리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있어서 1kcal라고 표현을 해요. 1kcal는 1000칼로리를 의미합니다. 주로 음식은 킬로칼로리 단위로 얘기한다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몸속에서 무엇으로 분해되어 흡수될까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쓰세요. 즉 우리가 이러한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면 포도당이라는 것으로 우리 몸속에 흡수되는데요. 자, 이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주로 병원에서 아프면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면 이런 링겔을 꽂게 되죠. 자, 이러한 모습인데 선생님, 포도당, 포도? 그 포도인가요? 맞아요. 실제로 포도에서 제일 많이 먼저 발견이 돼가지고 포도당이라고 붙이기도 했다고 해요. 자, 이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흡수되는 것은요, 뇌와 신경조직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데요. 특히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뇌를 쓸 거면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에 쓰이는 에너지는 뇌가 유일하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면 뭘로 바뀔까요?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방으로 바뀌어서 몸속에 쌓이니까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거 우리 다 배우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몇 개만 배워볼 거예요. 근데 종류를 크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뉘는데 이 단자는 한자로 하나단자입니다. 이당류는 두 이자예요. 그럼 다자는 마늘 다자를 쓴 거예요. 그럼 뭐가 많을까? 즉, 이 친구가 초콜릿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죠. 그러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많은 것짜리로 나눠지는데요. 이걸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한 개짜리를 단당류라고 하는데 이 단당류의 종류가 아까 봤던 포도당과 가당, 갈럭토스라는 게 있는데 많이 외울 필요는 없고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게 있구나. 이건 단당류에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 됩니다.
포도당은 아까 탄수화물을 먹으면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거라고 했죠. 근데 과당은요, 과일과 벌꿀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단맛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은 서로 다른데 요거 두 개를 한 개 한 개씩 합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달달한 조미료 뭐가 될까요? 설탕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좀 달달한 맛을 많이 내는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다당류 볼 건데요. 다당류에도 종류가 많지만 녹말 볼게요. 녹말은요, 식물의 뿌리나 줄기 등이 많이 저장된 걸로 뿌리 식물인 요 감자, 또 녹말이 많이 들어있는 빵, 그 다음에 요런 콩류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고 포도당이 직선으로 수천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면 되고요. 이런 면 안에도 많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 식이섬유인데요. 다당류 중에 하나인 식이섬유는 인터넷에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건강과 떼놓을 수 없는 영양소예요. 근데 얘는 특이해요. 탄수화물의 일종이지만 몸속에서 소화되거나 흡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도 않겠죠. 스님님 에너지도 안 만들어내고 몸에서 흡수도 안 되는 거 이거 왜 먹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장점이 있어요. 장의 운동을 촉진해서 뭐를 예방할까요? 빈칸 쓰세요. 첫 번째 변비를 예방하고 그 다음 콜레스테롤 우리 안 좋은 걸로 많이 알고 있죠. 안 좋다고 여겨졌던 그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해서 병에 걸리는 걸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흡수시키느냐. 이런 식이섬유소를 먹으면 얘가 끈적끈적하게 물을 머금어서 커져요. 그럼 원래 부피보다 커지니까 장을 지나다니면서 장을 자극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요. 끈적끈적하니까 노폐물들을 같이 머금어서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래서 변비, 또 대장암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에 이런 채소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일류, 채소류, 잡곡류,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있구나라는 거. 갑각류라는 것은 또 갑각류에도 많이 들어있는 이런 어패류, 게, 껍질이 딱딱한 거 안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 식품을 정리할게요. 탄수화물 표 상단에 보면 그림의 밑에 빈칸에 적어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 뭐겠어요? 쌀, 빵, 면, 특히 라면, 고구마, 이건 뭘까요? 감자, 이건 뭘까요? 각설탕, 설탕이에요. 그 다음에 꿀, 그 다음 시럽, 잼 이런 것 같은 경우 특히 꿀, 시럽, 잼은 과당에 많이 들어있는 종류다. 그죠? 자, 학습지 20쪽 뒷면에 보면 탄수화물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요거 지금 영상을 정지해 놓고 몇 개 정도 체크가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다 해봤나요? 탄수화물은 워낙에 단맛도 많이 나고 포만감도 많이 주기 때문에 중독되기 훨씬 쉬워요. 그래서 내가 중독된다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자주 먹기, 단백질로 공복감을 없애기, 식후의 식욕을 억제, 디저트를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 잡곡밥이나 과일을 많이 먹어서 예방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탄수화물 중독 자가 진단 결과 나는 몇 개를 체크했다. 몇 개 숫자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배울 내용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학습지 21쪽 보세요. 자, 21쪽에 보면 단백질에 빈칸이 있죠. 채우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음료를 본 적 있나요? 특히 아미노워터, 아미노업 이런 글자를 본 적이 있나요? 자, 이것은 다 단백질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우리 아까 포도당으로 탄수화물이 분해된다라고 한 것처럼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으로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될 거예요. 자, 학습지 2쪽에 두 번째 빈칸 보세요. 자, 단백질도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아까 포도당이 몇 킬로칼로리였죠? 4킬로칼로리. 단백질도 4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방금 얘기했어요. 우리 몸속에서 네 글자 뭐로 분해되어 흡수된다고 했죠?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빈칸에 써주세요. 그 다음
자, 이것은 무엇의 구성 성분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자, 얘는 어떤 것을 하냐면 우리의 성장과 관련된 것을 하기도 하고요. 또 2차 성징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사춘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바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의 구성 성분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기도 하며, 이 단백질들은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게 될까, 어떤 곳에 쓰이는지 힌트 첫 번째. 자, 무슨 광고 같아요? 샴푸 광고죠. 그렇죠. 엘라스틴이라는 샴푸가 있는데요. 이 엘라스틴의 제품 속성을 보면 엘라스틴은 탄력을 뜻하는 엘라스틱이라는 단어와 머릿결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인 시스틴의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구나.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근육도 단백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신체 조직이죠. 그래서 학습지에 빈칸에 쓰세요. 근육, 내장, 혈액,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단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단백질을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먹죠.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음료, 단백질 과자, 단백질 분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런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든지 좋은 거지만 적절히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신체 내에 꼭 필요하지만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로 꼭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종류에는 이거보다 더 많지만 특히 이건 어린 시절에 영유아기 시절에 성장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지, 어떤 종류가 있었을까 하고 더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이 들어있는 함유식품으로는 그림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고기류, 이렇게 살코기류, 닭가슴살 특히 많이 들어있고, 콩이나 우유, 견과류 이런 거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치즈에도 들어있고, 붉은살 생선이나 달걀 또는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21쪽에 함유식품 이렇게 아까 이렇게 보였던 거 있죠? 요 분자 구조 옆에다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따라 그리면 되는데, 요거 뭐겠어요? 달걀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닭이에요. 닭인데 닭고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생선. 너무 똑같이 안 따라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만 따라 그려주세요. 자, 와, 너무 맛있겠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족발이에요. 족발을 먹을 때면 항상 좀 걱정이 되는데, 뭐 때문에? 이것 때문이죠. 바로 지방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방은요, 이 두 개의 부피 차이가 보이나요? 요 노란 게 지방인데요. 앞에 있는 건 근육이에요. 자, 이 지방과 근육은 이 두 개의 부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같은 무게예요. 즉, 지방은 같은 무게여도 부피가 훨씬 크다. 즉, 몸무게에 비해서 덩치가 큰 사람들은 지방량이 조금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걱정하는 그 지방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학습지 3번에 필기하세요. 자, 1g당 이 지방은요, 9kcal의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즉, 똑같은 양을 먹어야 한다면 내가 힘을 많이 쓸 때는 밥보다는 고기를 먹으면 훨씬 힘이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얘는 마지막에 뭘로 분해가 되냐면 지방산이라는 것으로 분해가 됩니다. 지방산. 그래서 지방의 구조를 보면 지방산이라고 하는 요 구조 3개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구조 1개가 만나서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들어오면 몸속에서는 분해돼서 이렇게 지방산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지방은요, 심장과 간, 내장기관 등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 지금 배 한번 만져보세요. 배를 만졌는데 대장과 소장이 다 만져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어디에 살짝만 부딪혀도 다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장기관을 보호하게 되면서 또 중요한 거, 체온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운반이라고 하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비타민인데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진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에 녹는 비타민은 지방이 있어야 몸 안에서 잘 녹아서 흡수가 잘 된다라는 걸 이해하겠습니다. 그치만 당연히 과다 섭취하면 무엇의 위험이 되겠습니까? 비만의 위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과다 섭취에만 굉장히 주의하다 보니까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방도 꼭 섭취를 해줘야 우리 몸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일정량은 꼭 섭취를 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과다 섭취하게 되면 피부 아래 피하 지방에도 이렇게 지방이 쌓이지만 내장 기관에도 막 이렇게 지방이 막 붙어요. 이런 내장 지방도 건강에 엄청 안 좋대요. 일부러 염증 물질이 분비된다고 하니까 내장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지방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으로 나뉘는데요. 포화란 무엇이냐? 나 이제 포화야. 더 이상 못 먹어. 할 때 그 포화예요. 더 이상의 양을 수용할 수 없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포화라고 하는데요. 포화 지방산은 탄소의 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지방 안에도 탄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탄소는 우리 손 몇 개예요? 우리 손은 2개죠. 손가락이 5개, 10개지만 손은 2개예요. 손이 4개예요. 그래서 4명의 친구와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손 4개를 다른 애들이랑 다 손을 잡아서 쓰면 포화지방산이라고 하고요. 손이 남았어. 3개는 썼는데 한 손이 남았어. 애랑 손을 안 잡았어. 이러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는 더 몸에 좋은 건강한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덜 먹는 게 좋은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답은 포화지방산은 어떤 거냐 먼저 볼게요. 자,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를 합니다. 학습지에 쓰는 거예요. 실온에서 고체라는 건 녹은 액체처럼 찰랑찰랑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형태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체로 존재하는데 얘는 주로 무슨 식품이에요? 어떤 식품이냐? 동물성 식품입니다. 동물로부터 유래한 식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잉 섭취하면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같이 성인병에 걸릴 수 있대요. 그럼 얘는 우리가 주로 권유하지 않는 지방산이 없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화지방산의 종류로는 이런 버터나 삼겹살, 고기 등과 같은 것들이 포화지방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불포화지방산은요. 실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반대겠죠. 이런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식물성 식품이에요. 그러면 식물로부터 나오는 액체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콩을 여러 개를 모아서 이거를 꾹 눌러서 짜면 기름이 나오겠죠. 이게 뭐가 돼요? 그렇죠. 식용유가 되는 거예요. 콩기름이 되는 거고, 참깨를 꾹 눌러서 짜면 참기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올리브를 눌러서 쭉 짜면 올리브유가 되는 거예요. 적절한 섭취는 피부 건강이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주로 알고 있어서 불포화 지방산, 어차피 지방을 먹을 거라면 불포화 지방산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이런 등푸른 생선류,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눈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견과류도 몸에 엄청 좋기 때문에 꼭 챙겨 먹되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몬드 집에 있다고 해서 막 20알씩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한 4, 5개 정도만 매일 적정량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에는 함유식품 그리면 되는데 요거 뭘까요? 요거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요거 올리브예요. 올리브. 그러면 올리브가 그려져 있는 기름병이니까 올리브유겠죠. 그 다음 요거는 버터. 요거는 육류. 그래서 그림 그려놓고 여유가 좀 있으면 색칠해 놔도 되고요. 색칠까지는 못하겠으면 밑에다가 이렇게 글자 써놓으세요. 자, 다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먹은 음식 그램을 적어주면 여러분들이 영양소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열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탄수화물을 20g 먹었고 단백질을 15g,
지방을 5g 먹었어요. 그러면 합이 얼마일까요?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까요? 탄수화물은 1g당 4kcal니까 곱하기 4, 단백질도 1g당 4kcal니까 곱하기 4, 지방은 1g당 곱하기 9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더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을 계산해서 학습지 빈칸에다가 옆에 여분에다가 써놓으세요. 우리 나중에 등교 계약하면 학습지에다가 써놓으세요. 나중에 등교 계약하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놓기. 자, 오늘 수업 굉장히 길고 내용도 많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배웠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지 필기 오늘 한 3장 정도 했는데 빈칸 채우는 거 어렵진 않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학습지 꼭 챙겨서 다음 시간에도 필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Q&A 방에 남겨주세요. 오늘은 과제가 따로 없으니까요. 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